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2조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의 공감 메시지가 대상자의 분노 및 집단 간 회피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연구 설계 및 절차 결과 부분을 제외하고는 빠르게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주제 선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 개인화랑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개인적 정체감과 책임감을 상실하여 집단 행위에 민감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배운 몰 개인화 정의를 바탕으로 내 외집단 간의 갈등 구조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론 및 연구 개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감의 정의와 순 기능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감이 언제나 긍정적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공감자가 대상자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공감자가 외집단에 속한 경우 도리어 공감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공감은 맥락과 집단 간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의 연구의 의의는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 즉 내집단과 외집단의 관계 특성을 분석하여 공감 현상을 이해했다는 점과 공감 표현이 유발하는 분노 및 그에 따른 외집단과의 상호작용 의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왜 집단의 공감이 내 집단의 공감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외집단에 대한 행동에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따로 읽지는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 1, 외집단 공감의 역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고요. 실험 설계는 한국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조직 내 갈등 상황, 그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는 상황으로 구성했으며 성별에 따른 내외 집단 구분, 메시지 내용은 공감 표현을 한 메시지와 공감 표현이 없는 특제 조건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고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이 어떤 상황에 몰입하도록 지시를 받느냐, 다음과 같이 참가자가 경력 확장을 위해 회사의 직무 수련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나 외집단 성별이 다수인 희망 부서에서 자신이 다른 성별이라는 이유로 탈락하고 또 자기보다 직무 역량이 부족한 다른 지원자가 그 희망 부서의 다수 성별이라는 이유로 합격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또 이 상황에 최대한 몰입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후 질문지를 이용하여 분노 수준을 측정하고 네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참가자에게 제시하며 다시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후 분노 수준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시나리오란 내 집단 혹은 외집단 성별인 회사 선배가 참가자에게 공감 표현 혹은 객관적 정보 제시를 하는 상황을 부여받게 됩니다. 공감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측정 도구는 분노 수준, 시나리오 몰입도, 성별 사회 정체성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몰입도는 5.65, 즉 중간점 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므로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잘 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해 통제 변수, 성별 사회 정체성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후에 사후 분노 점수와 사전 분노 점수의 차이값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더니 분석 결과 두 독립 변수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독립 요인과 무관하게 특정한 독립 요인만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 외집단의 차이만이 분노값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설과 일관되게 공감자의 내 외집단 소속과 메시지 내용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이 말은 즉슨 내 외집단 소속이 사후 사전 분노값에 미치는 영향은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반대로 메시지 내용이 사전 사후 분노값에 미치는 영향은 내 외집단 소속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주요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 표현 조건에서는 외집단의 공감 표현이 내 집단의 공감 표현보다 참가자들이 분노를 강하게 느꼈음을 알 수 있고 통제 조건에서는 내 집단이든 외집단이든 분노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또한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3원 별량 분석을 실시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 1의 결과는 공감의 역효과, 즉 외집단의 공감은 대상자에게 분노를 유발한다는 가설과 일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가 연구의 가설 1과 일관되기는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한정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수렴적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였고, 또한 연구 1에서는 내외 집단 공감 이전과 이후 대상자가 보고한 분노 수준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공감의 역효과가 소속 집단 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2입니다. 먼저 연구 2에서는 현장 조직에서 내 외집단 공감 전후 분노 점수 차이를 매개 변수로 그리고 외집단에 대한 회피 의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매개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외집단 공감은 분노 수준을 매개로 집단 간 상호작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최소 50명 이상 규모의 사기업의 사원급 직장인 158명이었습니다. 남성은 86명, 여성은 72명이었습니다. 부서 이동에서 역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보고한 참가자는 배제되었습니다.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했습니다. 다만 연구의 몰입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가고 싶었던 부서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설문지에 대입하여 읽게 했습니다. 공감 표현과 통제 표현 메시지 내용이 제시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그 상황에 대한 분노 수준과 외집단에 대한 회피 의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측정 도구는 연구 1과 동일하였습니다. 외집단에 대한 회피 의도는 7점 척도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외집단이 공감 표현이 분노나 실망감을 유발했다는 결론은 연구 1과 동일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서 회피 의도로 바로 상관되기보다는 사후 사전 분노가 매개되어 상관된다는 것 또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일관되게 외집단에 대한 공감 표현의 역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공감 메시지의 내 외집단 출처에 따라 분노 수준이 달라지며 분노 수준과 회피 의도의 상관성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집단 기반 분노는 소속 집단 간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먼저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의 공감은 오히려 공감 대상자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또한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 공감으로 유발된 분노는 외집단에 대한 회피 의도로도 이어집니다. 그 외 기타적 해석은 연구 1이 보다 극단적인 분노 수준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집단 차이가 있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연구 2의 내집단 통제 조건에서 분노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내집단 구성원이 공감을 표현하지 않아 실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본 연구는 공감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연구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공감의 역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공감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맞추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공감 대상자를 조망하였습니다. 집단 간의 공감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외집단의 지각을 완화, 해소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에 대한 심리학 연구와 집단 간 공감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가 생각한 시사점은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설계하여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집단 간 갈등 상황이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음을 알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집단 간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 간 갈등이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연구는 현실적,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른 집단 간의 관계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남녀 간의 차별 지각의 차이가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또한 외집단의 공감이 공감 대상자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의 공감이 유발한 분노가 유발한 행동으로 회피 행동만을 밝힙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공감 방식은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가 공감 조작에 효과적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조가 생각한 추후 연구 방향성은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여 해당 시나리오가 얼마나 공감적이고 통제적인지 설문을 받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생각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한계점을 보완할 추후 연구 방향성입니다. 해당 연구는 다른 연령대, 다른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내 외집단 구분에 대한 인식, 성별 사회 정체성의 인식 등이 성인과 다를 수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세팅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연구 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여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모든 실험 참가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다가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마다 메시지 말투 등을 각각의 특정 대상에 대입하여 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참여자가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상상하는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유발하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전에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 참여자의 인식, 감정 정도가 동일한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소감인데요. 먼저 공감이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할 때는 단순히 긍정 표현만을 강조하거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다각도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갈등 내용에는 사회 이슈, 문화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를 통해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2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